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교리도가 끝나고 본문인 정전의 총서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참 내주셨는데 성자께서 직접 이렇게 경전을 펴고 가신 것은 드문 역사죠. 정전을 내놓으신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로 이 정전을 보고 진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깨치고 또 정말로 확실하게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가 정말로 낙원 사회가 낙원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한 글자 한 글자 문장 하나하나 하다못해 쉼표까지 대종사님 직접 다 최종 감수를 하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록 이 100페이지도 안 되는 91페이지인가요?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좀 따지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정전은 원경이다. 으뜸된 경이다. 대종경은 통경이다. 다 사통오달로 통하게 해주는 그런 경이다. 그렇게 해주셨죠. 자, 정전의 구성은 크게 세 편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총서편이다. 둘째는 교의편이요. 셋째는 수행편이다. 그래서 총서편은 하나의 그 총체적인 그 어떤 서론적인 차례가 나왔죠. 그래서 동기와 총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의편은 그러면 그런 그 동기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교리나 교법, 교의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 도면이다. 그래서 이론상과 사은사유 삼학팔조 그리고 그 관계를 설명을 해서 나중에 강령까지 이렇게 지어준 게 교의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 지을 때 도면이 있어야 하고 기초부터 해가지고 기둥을 싹 놓고 그 다음에 석가래를 하고 위에 지붕을 해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기둥을 제대로 안 해놓고 막 천장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도면도 안 보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건축가의 목적, 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총서편이고요. 그 다음 그것을 어떤 그 건축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그 원리, 설계도가 바로 교의편이라면 수행편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그것의 바탕에서 하는 거예요. 그 목적과 그 도면의 바탕에서 차근차근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것,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수행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불교를 만나갖고 개교 동기도 잘 몰라. 개교 동기가 아니라 지 동기야. 자기의 동기야. 자기가 전생에 닦았던 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쳐다보고 다녀. 그럼 원불교 너는 왜 다니냐? 그러면 개교 동기에 부합이 돼야 하는데 그냥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는 뭐 기도가 더 좋대. 자기는 뭐 선이 좋대. 자기는 봉사가 좋대. 근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 교법적 원리에 의해서 무엇을 이해한 것이고 그것은 전체 속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대종사님은 다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교당에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이 법회는 보는데 대종경 가지고 주로 하죠. 정경 가지고 법회 보면은 좀 초입자도 있고 또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정전을 가지고 그런 체계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구상과 기본적인 그 방향, 그것에 바탕한 총서편이고, 오늘은 그 개교의 동기 1장 개교의 동기다. 개교. 개자는 그 연다는 뜻도 있고 시작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를 열었고 종교를 시작했다 하는 그 동기다. 그 기자는 하나의 그 이유예요, 이유. 어떤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원불교라는 종교를 시작하게 된, 열게 된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게 개교 동기. 그래서 구성을 보면, 그 정전 구성에 보면 참 대종사님은요, 앞에다 대개 보면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 놓고 그럼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내놓으시거든요. 분석과 비판을 해놓고 일종의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개교 동기도 그렇게 나와 있고 교보부 총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개교 동기에 보면 먼저 앞에 현 상황을 그대로 분석을 해 놓으셨죠. 그죠? 자, 먼저 요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나눠진 자료에 보면 3회라는 걸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3회. 3회는 세 가지 수행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 가지 수행을 통한 지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첫째가 문사수라고 그러는데 문이다, 문. 문해라는 거예요. 문수행. 그건 뭐냐면 견문입니다. 견문. 첫째, 견해야 한다. 견문. 보고 문, 들을 문자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수행이요, 듣는 것도 수행이요, 지혜를 닦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잘 보고 잘 들으시라 그 말이요. 그것이 깨침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는 사색입니다. 사색은 두 가지예요. 생각을 이렇게 내는 것이 있고 생각을 멈춰버리고 비워버리는 것이 사색이에요. 양면이 다 있어요. 선정을 통한 사색 또는 연마를 통한 사색,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증이라는 것은 수증. 이건 뭐냐면 이제 듣고 보고 또 이제 사색을 통해서 딱 지혜가 밝아져서 아, 이것이구나 그걸 알아. 안다고 해서 습관이 없어지고 업력이 없어지고 갑자기 실행이 됩니까? 갑자기 막 좋은 인연만 나타나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안에서 습관의 경계, 욕심의 경계, 또 밖에서 인연의 경계, 환경의 경계들이 막 쏟아져 올 때, 그때 내가 그 사색을 통해서 깨쳤던 그 마음자리를 계속 반복 대조해 나가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수증이에요. 일종의 양성이죠. 양성. 솔성이에요, 솔성. 양성이면서 솔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잘 보고 들으라. 그것과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것화하는 연마 과정이 다시 필요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왜 그러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연마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유무념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유념을 잡아서 하나씩 내가 그 경계가 될 때마다, 경계를 맞이할 때마다 내가 들었던 법문 또는 보았던 법문 또는 느꼈던 깨쳤던 법문을 계속 대조해 나간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하. 이 현하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또 현재와 앞으로, 하자는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된다. 그런 뜻도 있고, 또는 현아란 말이 그대로 진리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게 바로 진리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의 문명이 조금 발전하죠. 발달했죠. 어떻게 발달했어? 내가 그래서 거기서 적어놨어요. 보세요. 원시 시대는 불을 발견해가지고 획기적인 뭐 돌, 철 뭐 이런 거 말고 더 들어가서 그다음 이제 중세에는 이제 문자와 종이 인쇄술이 발전하죠. 그러면서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발달하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하게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를 제가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죠. 알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사실은 역사적으로 좀 복잡한데요. 스페인이 일종의 이제 종교를 이렇게 막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프랑스로, 유럽으로 떠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또 루이 14세인가 뭐 이상방이 그냥 또 막 종교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때 떠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술자들이에요. 주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떠나냐? 독일, 네덜란드, 막 영국 이렇게 다 떠나요. 그러면서 그 별 볼 일 없는 독일이 커버리고요. 그리고 영국이 이 기술자들이 모여서 이제 석탄을 통해서 증기기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력 증기기관도 만들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면직 공장이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철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수공업이 이제 공장이 지어지면서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일종의 세계를 제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그런 제패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누가 쥐느냐, 효과적인 에너지를 누가 쥐냐에서 세계가 제패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1차 산업이다. 그런데 이제 2차 산업은 20세기 전후,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통해서 이제 이 경공업이 중공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미국과 독일로 에너지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 서서히 힘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었듯이 석유의 록펠러, 전화통신을 만든 벨, 전기를 만든 에디슨, 자동차를 만든 포드,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신흥 지식이랄까요? 자본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도 개최되고 이다 보니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뭔 짓거리를 하냐? 세계 1차 대전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무기를 만들어갖고 그냥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때는 영국이 좀 힘을 발휘했어요. 근데 이제 2차 때는 미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미국이 바로 무기를 통하고 전기와 자동차 통신을 장악하게 되면서 서서히 유럽에서 미국 쪽으로 에너지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차. 그 다음에 3차가 뭐냐? 20세기 중반과 후반이죠. 이때는 이제 정보 기술 시대라 그래갖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 또는 자동화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우리 대종사님도 중일전쟁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석 달간씩 훈련하다가 중일전쟁 하면서 훈련이 한 달로 줄어버렸어요, 원불교가. 중일전쟁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초의 컴퓨터를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러 가지 그랬는데 그냥 마크 1을 컴퓨터를 최초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1944년도.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자동화되고 대량 생산하면서 인터넷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플이 그 했던 개인용 PC를 1970년대 말부터 갖게 되죠. 여러분들도 PC를 보유 처음에 할 때 참 그 에이티라고 아시나? 죽으라고 해놓고 나오면 다 지워져 버리는데 기억이 생생하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그 작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언급된 이야기인데 사실 그 전부터 4차 혁명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막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막 그 일종의 디지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발전하는데 거기에 적었어요. 제가 10가지인가를. 로봇, 예. 뭐 기계를 뭐 직원을 옛날 같으면 몇백 명을 써야 하는데 뭐 로봇을 써가지고 직원 7명이래. 일본 회사. 몇백 명 직원을 쓰던 회사가 직원 7명이래요. 인공지능, 나노, 3D 프린터. 중국에서는 3D 프린터로 집도 지어요. 집도, 프린터로. 다음 사물 인터넷. 사물이라는 건 things.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인터넷으로 다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아픈 사람은 여기다 달고 다니면 그 사람 측정이 가능해서 그 사람은 어떤다 하는 것이 다 나와버려. 이제는. 핀테크. 드론. 요새 여러분 멋진 그 화면을 많이 보시죠? 드론 덕입니다. 옛날에 그거 찍으려면 힘든데 드론이 그냥 올려갖고 막 위에서도 찍고 막 저기서도 찍고 막 입체적으로 많이 찍지요.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내년부터 저 미국 서부부터는 무인 택시를 시작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아이오닉이라고 현대에서 무인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열심히 하신다고 애쓰면 안 되시겠죠? 그 다음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이걸 또 플러스를 해요. 이걸 설명을 한정 없으니까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하고. 그다음 블록체인,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선거할 때 어느 정도 예상 밖에 예측을 했던 사람이 빅데이터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막연히 그냥 경험으로, 막연한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보통 사람은 언군친서에 끌리고 감정에 끌리고 뭐 나름대로 자기 이렇게 뭐 것이 있는데 이 데이터는 그대로 사실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리 연구의 극치지요. 양자 컴퓨터. 유료돼 있네. 퓨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보보호, 물리보안. 여러분들 통장에 돈 쏙 빼가 버려. 이 보안 업체가 이제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도 뭐 우리나라의 중요 사이트를 그냥 다 정보를 빼가기도 하고 혼란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이제 이렇게 앉아서 옛날에는 원불교도 꼭 사람이 이렇게 어떤 돈이나 또는 사람 숫자나 어떤 물건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데 지금은요 정보를 주는 것이 제일 크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것이. 옛날에는 노동과 자본과 기술이 있어야 지금은 그거 조금 적어도 정보만 잘 활용하면 설사 노동력이 적어도 기술이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되니까 자본이 없어도 얼마든지 개인 방송도 할 수 있고 개인 회사를 차릴 수 있고 개인 출판사를 차릴 수도 있고 개인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아니면 몇 명이 모여갖고 방탄소년단 같이 빌보드 차트에 올려버릴 수도 있다. 대형 기획사 아니고도 올려버릴 수 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 이제 5차에는 어떻게 될 건가? 자, 대종사님은
딱 깨치고 보시니까 이 깨치신 분들은 뭐냐면 천지도수를 봐요. 그러니까 우주가 성주 개공하면서 이제는 과거 선천시대가 끝났구나. 이제 후천 개벽시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지금 이제 100년 조금 지났는데 지금 이거 100년 바라보고 원불교 세웠겠어요? 대종사님이? 아니죠. 1000년, 만년, 몇만 년을 바라보고 세운 교법이고 회상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해요. 다른 종교에 같이 손을 잡고 하지만 때로는 기죽을 건 없어. 왜냐하면 만 년만 지나도 2000년 차이밖에 안 나. 5만 년 지나면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 이해가 되세요? 기죽지 마라. 타종교에 기죽지 마라. 대종사님이 빨래를 하는데 제자가 빨래를 하는데 막 얼음을 깨고 막 호호호 하면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야야 걱정 마라. 너는 조금만 있으면 빨래해주는 기계가 있을 것이다. 대종사님 그러셨어요. 부산 초량에 서신 법문이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부산 초량에서 아침에는 아침밥을 서울에서 먹고 점심은 일본에서 먹고 저녁밥은 미국에서 먹는다 그러셨어요. 대종사님이 그러셨어요. 초량에서.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전망품이나 정산종사의 도움품이나 아까 이런 개교동 이런 걸 보면 대종사님은 그냥 몇천 년 몇만 년 후를 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야기하면 아까 이런 이야기하면 그 우리 저기 뭐 성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또 대종사님 부황방한 소리 하셨다고 그랬다고 안 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에? 일제 강점기에 더구나 초반 중반인데 얼마나 진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나라도 잃어가지고 그런 참 상황인데도 대종사님은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가 앞으로 영광에 비행장이 생긴다? 너가 앞으로 신발에 흙도 안 묻히고 다닌다? 그러면 오늘 또 대종사님 또 부황부황 소리 하셨다고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대종사님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다. 자, 개벽이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벽은 천계지벽 그럽니다. 천계지벽. 그래서 일종의 개벽은 이렇게 서서히 진화한 것을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프트를 눌러버린 거예요. 컴퓨터에서 일종의. 시프트 아세요? 시프트 키를 탁 누르면 탁 전환되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래. 패러다임 자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개벽이.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이 개조된다. 인지가 발달해가지고 집단지성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속일 수가 없어. 옛날엔 이미지 관리 잘하고 옛날에 인연 잘 있고 언론 프레이 잘하면 옛날에는 뭐 좀 해먹었어. 이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런 시대가. 투명한 시대가 돼버렸다. 정보혁명 시대가 돼버렸다. 그리고 지벽이다. 이 물질 문명이 이제는 완전히 지금 열려가지고 참 옛날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문맹이죠. 요새는 컴퓨터 모드의 문맹이야 그 양반이. 예. 예? 바쁜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따다다닥 하면 다 이마트에서 다 물건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거든. 뭐들은 바쁜데 그냥 죽겠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못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갖고 그냥 잠이 부족하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그 선천 후천에 대한 그것을 거기다 메모해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천지개벽의 일대 변혁기가 다다랐음을 간파하여 선후천 교역기의 분기점을 언제로? 원기 9년 1924년으로 기점을 잡으셨는데 오늘부터 그 소리는 아니고요. 그때쯤이다 그 말이에요. 에? 우주가 성주개급을 하는데 선천이 지나고 후천 시대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바뀐다. 근데 그때가 원불교로 말하면
이제 익산에다가 총부를 건설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자, 그 선천시대와 후천시대 좌우로 하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권시대였는데 인권시대로 바뀌었다. 인권시대. 음시대였는데 밝은 양시대다. 옛날에는 밤시대였어. 캄캄했어. 이제는 밝은 대낮 같은 시대다. 그러니까 낮도깨비라는 법문도 있죠. 도깨비가 밤에 돌아다니는데 요새 낮이 되었는데 밤에 돌아다니는 도깨비가 돌아다녀. 잡히죠? 예. 힘을 못 써. 어두운 시대였는데 밝은 시대다. 옛날엔 부분인데 전체 시대다. 폐쇄 시대였는데 이제는 개방 시대다. 옛날엔 차별 시대였는데 이제는 평등 시대가 됐다. 그리고 옛날엔 정시대요. 정시대. 옛날에 어디에 태어나면 그 근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금방 살다가 죽어. 지금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아침에 서울서 밥 먹고 점심은 일본서 먹고 저녁에는 미국서 먹어. 우리 준산 회장님 보면 모르겠네. 한 달에 외국을 몇 번 나가는가 모르겠어. 마일리지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옛날에는 막 비행기 타면 공항에 막 나가서 이렇게 마중 가고 그랬죠. 요새 누가 마중 나가요? 예. 창피하게 말이지. 안 나가. 예. 옛날에 나가서 뭐 사다 줬죠. 지금 안 사와 별로. 예. 인터넷 다 사면 되고. 예. 옛날엔 탈역시대였다. 정시대였고 탈역시대였다. 이제는 동시대다. 대종사님이 활동하지 않는 도인은 부채로 치지도 마라 그랬어요. 이제는. 대산존사님이 그러셨어. 활동하지 않는 도인은 그 부채도 아니다. 부처 명부에서 빼버려라 그랬어요. 활동하지 않는 부처 명부에서 빼버려라. 대산존사님 법문이야. 시대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이 시대가 지금 달라졌는데 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의식이 안 바뀌어.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의식으로서 어떤 것 제도를 내놓고 어떤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면 거의 다 이 종교, 특히 종교단체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바꿀 줄을 몰라. 대종사님은 그때 당시에 그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이 바꿔버렸어. 대종사님이 그때 내놨을 때 이해나 했어요, 사람들이? 이해도 못했어. 뭔 말인지. 이게 부황부황하는 소리를 했죠. 그렇지만 바꿨어.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데, 자, 더 보세요. 옛날에는 권위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평등과 정의의 시대다. 옛날에는 힘의, 약육강식의 힘의 시대였죠. 이제는 해원 상생과 융화의 시대다. 옛날에는 상극의 시대야. 이제는 상생의 시대다. 옛날엔 미개해가지고 교법이 그냥 방편을 잘 하고 그냥 하면 좋아했죠. 장음을 잘하면 신심이 나고. 이제는 인지가 밝아져가지고 사리를 그대로 해석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한다. 옛날엔 성현이 여기저기 분산으로 나오셨어. 중국에도 나오고, 뭐 인도에도 나오고, 뭐 아랍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셨어. 옛날엔 시대가 이렇게 터지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한 회상에 다 모인다, 성자들이. 옛날엔 교화도 이 지역에 국한된 편협된 교화를 했다. 이제는 정법교화다, 전반적인. 그리고 부분적인 교법이었다, 옛날에는. 교화를 해도. 이제는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는 세계교화다, 세계교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이제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한 사람은 세계교화를 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상호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구상을 해야 하는 시대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군주 전제주의 시대였다. 이제는 민주시대 합의시대다. 옛날에는 사상이 편벽됐는데 이제는 두루두루 다 병진 겸전되는 이 원만한 시대가 됐다. 옛날에는 권모술수를 잘하면 앞서 나갔어요. 솔직히. 그리고 정당한 사람은 귀양 보내고 사양 먹이고 다 했어, 옛날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언행을 구비해야 한다. 옛날에 종교가 신화적이었다. 신화. 이제는 진리적이어야 한다. 도덕도 형식적 도덕이었는데 이제는 사실적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계문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술을 먹지 말라. 그러면 내가 술상무야 지금 회사에. 아니면 외국에 지금 외국에 그 각 수장들이 와가지고 지금 딱 지금 와인 한 잔씩 해야 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대종사님 먹지 말라겠다고 해요? 그때는 얼마든지 해라. 근데 핑계 잡고 먹지는 마라. 이것저것 핑계 잡고 용고 붙여서 먹지는 마라.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그런 도덕을 대종사님은 계문도 그렇게 내주셨다.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좀 넣었어요. 자료를. 한국의 이제 개벽 사상가들, 원불교가 원불교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종교가 발전하려면 그 앞에 사상이 있고 문화가 있고 자본이 경제가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종교도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개벽을 외치신 분이 누구냐?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에요. 수은 최재우 선생님. 예. 이분이 이제 시천주 사상을 내놓죠. 그래서 이제 후천 개벽 사상을 처음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용담유사 같은 데 보면. 그리고 동학이 이때 이제 시작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대 교주 해월 최시영. 최재우는 처형 당하죠. 저 최시영도 교수형을 당합니다. 사람이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라.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임금이 다 있고 또는 군주가 다 있고 그런데 이게 저항하는 거잖아요. 에? 저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들었죠. 응? 동학 가보년에 동학 농민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싹 잡혀가고 전멸당했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이제 손병희가 있죠. 손병희가 3대인데 이분이 이제 천도교로 계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전봉준, 북쪽에는 손병희 이렇게 해가지고 동학혁명을 주도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이 내자는 즉자나 시자나 똑같은 소리예요. 내자, 즉자, 시자가 똑같거든요. 이게 다 같은 소리예요. 곧, 즉, 이 소리예요. 항상 이런 걸 보시면 공즉 시색 그잖아요. 예, 그죠? 즉심 시불 그잖아요. 예. 인내천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소리.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항이란 분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일부 선생님이라고 김일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 정역이라는 걸 썼는데 사실은 이 정역에 나온 내용 선우천 그 개벽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리 대종사님이 말한 것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실은. 그분이 이제 그 정역을 썼는데 그 일종의 1월 개벽 사상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강지산 선생님, 증산 강일순. 예. 이분이 이제 대단했죠. 예. 고창 쪽에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천지인 3개의 천지공사를 하셨다. 그래서 사실 증산도와 원불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증산도에서 우리 증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원불교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당시에 재무부장을 했던 분도 오셨고요. 증산 스님이 비었던 목침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증산 스님이 예언한 것을 그 예언을 했던 당사자가 혹시 대종사 아닌가 하고 찾아와서 신의를 지키고 있던 사람, 중간에 나간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증산선생님서는 그 나중에 대순 이제 거기서 나온 대순정경이나 또는 그 도전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면 놀라실 거예요. 개벽사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보천교라고 한때 600만 명이었어요. 보천교가. 아세요? 정산종사가 경상도에서 넘어오셔가지고 이 보천교의 그 정읍에 가서 보천교 그 양반을 만나셨죠. 그 정읍의 보천교 그 건물이 뜯어가지고 지금 현재 조계종 건물입니다. 그렇게 컸어요. 조계종 절에 가면 큰 법당 있죠? 대각전. 응? 대웅전인가. 그게 정읍에서 보천교 건물 뜯어갖고 온 곳입니다. 예. 600만 명이었습니다. 한때. 예.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이 이제 개벽을 내놓으셨다. 그래서 처처불상으로서 일종의 우주 만유 전체를 다 신앙할 수 있는 전체 신앙을 내놓으신 거죠. 예. 그리고 선도 수양연구 치사라든가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편벽된 하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동정간 분리선을 내놓으신 무시선 무처선을 내놓으셨다. 이런 그 과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대산종사님이 내놓으신 그 선천 후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보시면 그냥 알 거예요. 사은을 내놓으셨잖아요. 대종사님. 사은을 보면 신기하게도 왼쪽에 선천은 그 사은 중에 앞쪽이에요. 쉽게 말해 옛날 선천 시대는 천지 중에 천, 부모 중에 부, 산원공상 중에 사, 그 다음에 입법, 치법, 예법 중에 입법자. 이렇게만 했던 시대가 선천시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평등시대가 되고 모두가 위력을 주는 제보고 권능이 있는 대상이 됐다. 모두가 신앙의 대상이다. 그게 뭐냐면 천만이 아니라 지도, 부만이 아니라 모도, 사만이 아니라 농공상, 금수초목까지도 이제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등윤리로 가져가 그랬다. 그리고 아까 입법자만 아니라 치법자까지도 다 평등하게 해놓으셨다. 이게 바로 후천시대에 달라진 그런 내용이다. 더 나아가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전체를 차등 없이 그대로 신앙하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개벽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선천시대는 의례생활했고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렸고 자기 자녀만 자기 지새끼라고 그랬어. 그래서 가르쳤어. 그리고 옛날에 자기만 잘 살면 돼야. 내 집만 잘 살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후천시대는 자력생활로 그리고 불합리한 차별제도를 넘어서서 단지 지우만 따져라. 그래서 지자가 근간 지도자가 되게끔 하자. 그리고 나무 자녀가 내 자녀하고 둘이 아니다. 그 사람도 가르쳐라. 타 자녀도. 그리고 자기만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다 잘 살 수 있는 공도주의로 가야 한다. 그 다음 신앙도 옛날에는 개체신앙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만한 전체시장으로 이제 후천 개벽 시대에 바뀐 것이다. 그 다음 자력이나 타력에 편중됐다. 특히 동양 종교는 자력 편중이고 서양 종교는 타력 편중이었죠. 이것이 이제는 자타력 병진신앙으로 바뀐다. 수행도 한쪽에 일방적인 뭐 선종 아니면 교종, 율종 막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사막병진의 원만한 수행으로 바꿨다. 그리고 신앙과 수행을 같이 밝혔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만이 아니라 수행만이 아니라 신앙과 수행이 서로 여러분 그 새내키 꼬우지 그 새끼 이렇게 꼬아 올라가는데 나 꼬아봤어. 이렇게 손 보면 알거든. 그 사람이 꼬운지 안 꼬운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딱 신앙 수행의 이치예요. 신앙 수행은 서로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계속 하나인 거예요, 본래가. 이게. 그리고 영과 육도 마찬가지다. 영과 육도 이렇게 해서 하나다, 본래. 그리고 공부와 생활도 하나다.
그리고 돈과 정도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천지개벽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